태백산맥 한가운데 자리한 강원도 평창은 한국의 알프스라는 별명이 어색하지 않다. 하얗게 펼쳐진 설경과 아름다운 풍광. 추울수록 더 활기를 띠는 평창은 겨울의 도시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겨울 축제를 시작하는 땅. 겨울의 도시답게 찬바람을 맞아야 맛이 나는 음식들이 가득하다. 겨울이라 더 아름다운 평창이 선사하는 진짜 겨울의 맛. 포근한 계절에 웅크리고 있던 기운이 기지개를 켜듯 펼쳐지며 깊은 맛을 만들어낸다.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정신을 맑게 하는 바람. 높은 산을 쓸고 지나간 차가운 바람은 평창의 생동감을 더한다. 추울수록 활기가 넘치는 평창으로 지금 출발해보자. 산이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평창에서 매우 드문 풍경의 하나가 초원과 목장이다. 평창 대관령 목장은 초원에 대한 갈증을 덜어주는 특별지대. 이 거대한 목장은 이국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다. 넓은 초원 위에 자유롭게 논이는 양떼. 겨울 초원의 마른 풀밭도 양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맛있는 먹이가 된다. 사람들은 귀여운 양과 함께 산과 고개가 만든 바람을 만난다. 일단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고향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번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외국에 몽블랑이나 다른 데 가봤지만은 오히려 더 한국적인 취향까지 합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제가 소녀가 된 기분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대관령 목장과 함께 평창의 필수 관광지가 된 곳이 있다. 바로 황태덕장이다. 황태는 겨울부터 봄까지 약 4개월 동안 명태를 말린 것으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대관령 덕장에서 매서운 밤추위에 얼었다가 따스한 낮이 되면 햇볕에 다시 녹으면서 꾸덕꾸덕 마르는 것이다. 잘 마른 황태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 어떻게 조리해도 깊은 맛이 난다. 여기 천혜 자원이 기후 조건이 아주 좋은 거예요. 겨울철에 영하 15도 이상 낮 기온이 쭉 떨어져 주다가 밤에는 또 영하 20도 이상 쭉 떨어져 주고, 그럼 이제 이게 명태가 이 살에 이제 공기층이 생겨요. 즉 말해서 스포츠 현상으로 말랑말랑하게 된다고, 폭신폭신하게. 그런 상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차가운 바람을 견디며 마르는 황태. 이 풍경은 이제 겨울 도시 평창의 상징이 되었다. 매서운 겨울철 눈보라와 청정한 봄바람 속에서 얼다 녹기를 반복하는데, 그렇게 서너 달을 계속하면 속살이 노랗게 변해 황태라는 이름을 얻는 것이다. 강원도 상간마을의 겨울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덕장. 수만 평 대지 위에 빼곡하게 자리 잡은 황태는 겨울산이 빚은 작품이라고 불린다. 시리고 아픈 바람을 100일이 넘게 버티면 강원도의 이름을 내건 황태가 된다. 얼은 상태에서 마르기 때문에 통통하게 불어난다고요. 그런 황태가 제일 좋은 황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한 2개월 동안 숙성 과정을 걸치면은 이제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죠. 그게 최고 좋은 황태입니다. 단단하게 얼어서도 안 되고 쉽게 휘어져서도 안 된다. 적당한 수분을 머금은 채 꾸덕꾸덕 말라야 좋은 맛을 낸다. 잘 마른 황태는 고린 냄새도 나지 않아 요리를 했을 때 풍미가 좋다. 질 좋은 황태는 조리법도 다양하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국물 요리.
육수를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함께 국을 끓이는 거예요. 두부가 굉장히 맛있어요. 담백한 황태국엔 부드러운 두부를 듬뿍 썰어 넣은 다음 잘 불린 다음 결을 살려 찢은 황태를 넣는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달걀도 곱게 풀어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다진 파를 얹어내면 온몸을 녹이는 진한 국물 황태국이 완성된다. 황태국 다음으로 많이 찾는 음식은 황태찜이다. 3355 찾아온 관광객들이 나눠 먹기에 좋은 황태찜은 황태를 아끼지 않고 버섯, 콩나물 등을 푸짐하게 올려 여럿이 함께 즐기기에 좋은 메뉴다. 이거는 이제 들기름이 좋아요, 찜에는요. 황태의 구수한 맛을 한껏 살려줄 들기름과 칼칼한 고춧가루로 양념을 한다. 황태에서 우러나오는 감칠맛이 충분하기 때문에 황태찜을 할 땐 양념을 많이 쓰지 않아야 더 깔끔하고 진한 황태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아삭한 콩나물과 쫄깃한 황태의 식감이 잘 어울린다. 황태를 한 12시간 동안 물에 불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야들야들해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후라이팬을 한번 이렇게 부어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튀기시는 거예요. 잘 불린 황금빛 황태. 황태구이는 상태가 온전하고 품질이 좋은 황태로만 만들기 때문에 밥상에 올렸을 때 그 품격이 다르다. 양념을 발라 굽지 않고 다 구운 황태에 양념을 발라 보기에도 좋고 황태의 향은 그대로 살아있다. 먹음직스럽게 잘 구워진 황태는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그저 그만이다. 이제 아무래도 잘 불러야 돼요. 부르면은 이게 너무 안 부르면 딱딱하고 또 너무 많이 부르면은 또 물컹하고 잘 맞추셔야 돼요. 겨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뜨끈하고 구수한 국물과 겨울철 잃어버린 입맛을 되돌려줄 황태 양념구이, 한 잔 술을 부르는 매콤한 황태찜까지. 맛있는 황태의 변신이 좋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버릴 것 없는 황태의 맛. 과연 강원도를 대표하는 명품 식재료로 인정받을 만하다. 바람과 햇빛이 만든 평창의 밥상이다. 다양한 황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평창으로 떠나는 겨울 여행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평창을 찾았다면 가장 먼저 맛봐야 할 음식이 된 황태 요리. 메뉴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매력이 있다. 국이 되게 맛있어요. 무슨 황태국이 아닌 것 같고 사골국이 맛있어요. 네, 이건 서울에서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니까요. 여기 황태 많이 나는 지역에 와가지고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습니다. 황태국은 좀 어때요? 국이 맛있어요. 시원합니다. 드셔보셔야지 아는 거. 온 세상이 차가운 겨울일지라도 모두 말리고 얼린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평창에선 겨울에 더 싱싱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어종 송어가 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양식장. 헐떡이는 송어떼가 금가루를 뿌린 듯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평창은 우리나라 최초의 송어 양식장이 있는 곳으로 지하에서 솟은 깨끗한 물로 송어를 키운다. 여기는 석회암지대예요. 영월 평창 정선 쪽이 석회암지대인데 저기 땅속에서 솟구치는 물을 용천수라고 그러거든요. 그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이 나와서 연중 한 9도에서 14도 정도로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송어 양식을 많이 하는데
저희 양장은 한 13도 정도 지금 온도가 나오고 예, 그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여기는 물량도 많고 온도도 좋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중 수온이 일정해 얼지 않는 물. 그래서 평창엔 용천수로 송어를 키우는 양식장이 많다. 전국 송어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먹이때가 되자 수면 위로 펄떡이는 송어의 기운이 드러난다. 다 자란 송어는 약 3kg에 이르는데 유영하는 송어의 몸짓에서 건강함이 느껴진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한 양식장에서 자라는 송어의 색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 송어는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르고 있는 게 레인보우 트라웃, 이제 무지개 송어를 기르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색깔이고 여기서 보이는 황금 색깔 나는 송어는 이제 염색체가 좀 돌연변이가 돼서 나오는 송어인데 뭐 맛이랄지 질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속도는 황금 송어보다는 무지개 송어가 훨씬 좀 생산이 좀 빠르고요. 속도가 좀 빠르고요. 네. 겨울이 제철인 송어의 맛을 볼 차례. 송어는 사철 먹는 생선이지만 가장 맛있는 철은 겨울에서 봄까지다. 이때의 송어가 살이 단단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다. 만 1년 된 무지개 송어가 가장 맛있어서 이를 햇송어라고 하는데 같은 1년짜리 햇송어라 하더라도 겨울철이 특히 맛이 좋다. 평창에서 한겨울에 송어 축제를 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싱싱하고 붉은 속살. 이대로 회로 먹으면 겨울 송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메밀가루를 섞은 반죽을 묻혀 노릇하고 바삭하게 튀기면 고소한 송어 튀김이 되는데 송어를 얼려서 쓰는 것이 비법이다. 생선을 얼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훨씬 바삭바삭해요. 얼렸다 녹이면? 네, 얼렸다가 녹였다 하는 게 아니라 얼렸다가 다시 한번 튀기면 굉장히 이 고기가 바삭바삭하고 훨씬 맛있어요, 송어가. 송어 육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오래 튀기면 육질에 그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센 불에서 빨리 튀겨주는 게 훨씬 좋아요. 송어튀김은 비리지 않고 고소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물에서 금방 건져낸 싱싱한 송어. 이 싱싱한 송어를 통째로 넣어 매운탕을 끓이는데 여기에도 평창의 명물 황태가 빠지지 않는다. 송어만 해도 송어에서 구수한 맛이 나오거든요. 근데 황태를 넣으면 황태의 구수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조미를 안 넣어도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어요. 조선시대 어류학지인 난호어목지에서는 송어는 연어와 비슷하지만 더 살이 찌고 맛이 좋다고 기록했다. 살이 오른 싱싱한 송어로 끓이는 매운탕. 두툼한 송어의 크기 덕분에 더욱 푸짐하다. 선명한 붉은색. 송어는 이대로 구워도 충분히 맛이 좋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맛깔스럽게 굽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일반 생선하고 구이하는 게 조금 다르죠, 송어는. 저희 이제 고추장 양념을 하거든요, 한쪽은. 근데 이제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송어 껍질 사이에 기름이 있어요, 어유가. 그렇게 돼가지고 구우면 굉장히 담백하고 맛있어요. 그냥 일반 생선하고는 좀 달라요. 색이 빨갛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의 마디와 닮아 붙여진 이름 송어. 물이 차가울수록 맛이 좋은 송어는 아무리 추워도 펄떡이는 생명의 맛이 있다. 송어에 살아있는 생생한 맛이 있어 평창의 겨울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빨간 속살은 뜨거운 국물과 만나 부드럽고 먹음직스러운 색을 만든다. 입으로 즐기기 전에 눈으로 먼저 맛보는 즐거움이 있다.
그 옛날 눈이 많이 내리면 고립무원이 되고 말았던 평창. 밤새 눈이 내려 쌓이면 원시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한 산골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마을을 지키는 장승도 제 머리 위에 쌓인 눈 하나 치우지 못한다. 지금이야 사철 싱싱한 먹거리가 넘쳐나지만 과거 산촌의 겨울은 참 힘겨웠다. 싱싱한 먹거리가 부족한 이 계절엔 꽉 찬 장독이 효자였다. 한국 맛의 기본은 장에 있다. 이것에 다른 의견을 낼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음식에 간을 할 땐 장이 필요하고 장 없이 차려진 한국의 밥상을 아마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 부엌에서 가장 큰 행사라면 김장과 함께 이날을 빼놓을 수 없다. 장 담그는 날. 국산 노란콩 혹은 백태라고 부르는 콩이다. 백태는 메주로 만들어 된장, 간장, 고추장 등을 담글 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처럼 발효해서 먹을 때 영양 성분의 효과가 더욱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된장을 만들려면 티 없이 깨끗한 콩만을 골라 삶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 지금 이것처럼 콩이 이렇게 갈변이 나야 돼요. 노란 콩보다가 이렇게 갈변 나도록 콩이 익으면 이게 푹 잘 물러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잘 물러졌어요. 잘 삶겼네요. 콩 삶기는 장 담그기의 첫 번째 단추이면서 장 맛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과정이다. 구수하게 잘 삶은 콩은 깨끗한 보자기에 담는다. 이제 이것을 이제 밟아가지고 으깨야 됩니다. 예, 으깨가지고 그 게를 가지고 이제 성형을 해야 되니까 메주 틀에 넣어서 성형하기 전 단계예요. 예. 깨끗한 천을 덮어 메주 보자기가 터지지 않도록 보호한 다음 골고루 밟아가며 삶은 콩을 으깬다. 이때 신은 신발은 메주 만들 때만 꺼내 신는 고무신. 고무신이 한참 제자리 걸음을 한다. 메주를 잘 밟아야 첫째 이제 성형이 잘 돼요. 성형이 잘 되고 그리고 메주를 잘 밟을 때 콩 알갱이가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 있어야 이게 발효도 잘 되고 또 씹는 질감도 있고. 보자기를 툭툭 털면 으깬 콩이 깨끗하게 떨어진다. 이제 이것을 잘 다듬어 메주의 모양을 잡으면 된다. 네, 잘 밟았어요. 네? 잘 밟았어요. 네. 직접 개발한 틀에 꼭꼭 눌러 담고 다시 한번 야무지게 밟아야 메주의 모양이 예쁘게 잡히고 발효도 더 잘 된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꼭꼭 잘 안 밟잖아요. 안 밟으면 메주를 건조할 때 애들이 다 갈라져 버려요. 굉장히 편리해요. 일반 메주틀은 이게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딱 빼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쫙 펴지니까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어느 집을 가나 귀한 손님처럼 아랫목을 차지했던 메주.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장 담그기 가장 좋은 때다. 한파에 담가야 장이 잘 상하지 않고 벌레도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약으로도 쓴다는 오래된 된장. 충분히 발효된 된장은 깊고 진한 맛이 난다. 진짜 한국의 맛이다. 청주를 조금 넣은 물에 묵은 된장을 풀어 끓인다.
가장 잡 냄새를 제거해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된장의 그 짠맛이 그 돼지 살에 골고루 배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 간을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된장으로 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끓은 된장물이 끓기 시작하면 돼지고기를 덩어리째 넣고 흑마늘을 더해 푹 삶아낸다. 구수한 전통 된장의 맛과 흑마늘의 풍미가 좋은 돼지고기 된장 수육. 적당하게 간입에 따로 소스가 없어도 충분히 맛이 좋다. 간단하게 만들어 좋은 날 손님상에 내놓기 훌륭한 음식이다. 나물 무침에도 많이 쓰는 된장. 어떤 것이라도 좋다. 파릇하게 데친 제철 나물에 된장을 넣어 조물조물 무친다. 호박 넣을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국가대표 찌개. 집에 있는 채소들을 대충 썰어놓고 보글보글 끓여내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된장찌개가 된다. 그 맥적이라는 그 요리를 할 건데요. 맥적은 뭐냐면 돼지고기를 숯불에 굽는 이게 그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그 돼지 그 요리예요. 돼지고기 구이인데 그 돼지고기 구이에 저희는 그 된장 소스를 그 된장 소스로 이제 그 숙성을 시켜가지고 구울 거예요. 하니까 얘는 물만 쓸 거예요. 양념에 건더기가 섞이면 쉽게 타기 때문에 양파와 마늘을 굵게 갈아 즙을 내서 사용한다. 들기름과 매실 장아찌를 넣고 마지막으로 된장을 넣어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주물러 준다. 옛날 방식으로 불맛을 내기 위해 석쇠에 올려 불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굽는다. 큰 행사가 있을 때나 먹었던 맥적이다. 이제 대도시 젊은 세대들에게 장 담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가면 온갖 장류가 있으니 사서 먹으면 그뿐이다. 하지만 콩을 고르고 삶아 메주를 띄워가며 만든 이 된장의 맛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 담그기가 또 힘들어요. 또 도시에서는 또 담그기가 더 힘들죠. 그래서 또 지금은 시골에서 뭐 어른들이 살아 계시니까 뭐 장을 얻어 먹는다거나 뭐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정말 그 우리 전통 장을 먹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뭐 장 담궈서 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그죠? 역시 담근 장이 맛있다. 그리고 산후장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을 끓일 수가 없지. 제가 요리 솜씨가 없는데요. 그냥 이 된장 하나로도 맛있는 된장찌개가 가능하다는 그 마법의 된장이에요. 이제는 평창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황태덕장의 아름다운 풍경. 쫄깃한 식감이 좋은 송어 요리. 한국 밥상의 기본이 되는 장까지. 겨울의 가장 뜨거운 도시 평창엔 매력적인 한국의 맛이 있다. 아름다운 설경과 따뜻한 음식이 있는 곳. 겨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평창이다.